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100% 도심 주행을 했을 때의 실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해 보기 위한 영상입니다. 먼저 연비 리셋을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시승 차량이고요. 2058km, 갓 2000km를 넘긴 차량입니다. 현재 바깥 온도는 영상 7도고요. 연료는 4분의 3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신호 걸리거나 하면 제가 그 부분만 컷 편집을 할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쭉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L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내연기관만 보면 출력이 105마력에 토크가 15 정도, 15kg/m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기 모터가 붙는데 32kW에 170N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탈 시스템 출력은 141마력을 발휘하고요. 내연기관 차량하고 105kg인가 110kg 정도 무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무게 차이도 무게 차이지만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아반떼 사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밸런스 측면에서도 내연기관보다 좀 더 우월한 것 같고요. 연비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0.3km 주행을 했고 연비는 리터당 12.7km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행 연비가 이 복합 연비나 고속도로 연비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오는데요. 복합 연비는 18.9km고요. 도심 주행 연비는 19km, 고속도로에서는 18.8km입니다. 현재 시승 차량에는 17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6인치, 17인치, 그리고 N9으로 넘어가면 18인치까지 선택해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의 소위 짜세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18인치가 유리하겠지만, 글쎄요, 차량의 컨셉을 감안해 보면 저는 16인치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익스테리어적인 효과를 보시려고 하시면 17인치 정도, 지금 시승 차량 정도까지는 승차감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외관에서 봤을 때의 보기도 좋고요. 또 연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옵션 구성이 가장 경쟁력 있는 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EV 모드는요, 사용을 해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고 옵션이 있는 다른 브랜드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짝 탐나기는 하는데,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체감상 한 45%에서 55% 정도는 EV 모드가 커버리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 EV 모드를 강제 지정할 수 없어서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km, 연비는 12.4km, 리터당 12.4km를 13.3km네요.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량들 탈맛 나는 게, 지금 시승 영상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면 탈수록 계속 연비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 연비에 가깝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좀 실속파, 이거 진짜 괜찮구나, 경제적이구나. 특히 이 연식이 오래된 가솔린 차량들이나 가솔린 고배기량을 타셨던 분들이 이 차 타시면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토션빔이나 다른 형태가 아닌 멀티링크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연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후륜 멀티링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하고는 이 뒤틀리는 상황,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을 사선으로 넘을 때라든가 코너링을 조금 많이 강하게 가져가 보면은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요.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들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에서 느껴지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470L 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내연기관하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하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막 배터리 들어가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차이 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들, 특히 이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현 모델에 와서는 말끔하게 해결이 됐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2km, 연비는 16.9km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 띄워서
에너지 플로우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 있는지 충전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서 연비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오디오가 살짝 비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ASMR, 주행 ASMR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7km, 연비는 17.4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 10km, 12km 이렇게 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거든요. 공인 복합 연비가 도심 주행이 19km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제법 괜찮습니다. 너무 그렇게 묵직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도타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이 주변에 눈이 와서 배경이 좀 이채롭네요. 오늘은 보통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면 CVT 미션이 많이 매칭이 되는데 이 차량에는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의 그 반응이 제법 괜찮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선택하셔서 나는 완전히 연비로 간다, 효율로 간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달리기 성능 포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로백도 그럭저럭 나오고 특히 이 S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해서 미션의 반응 같은 것들을 보면은 꽤나 좀 빠릿빠릿하고 빨리빨리 붙어가지고 덜 답답한 느낌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의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3.9km, 연비는 20km였는데 지금 다시 19.1km로 바뀌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바로 또 EV 모드가 활성화돼서 연비가 또 조금씩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 차량 크기를 놓고 보면은 국내 도로 여건에 너무 잘 맞죠. 저도 사실 뭐 이런저런 차량들을 다양하게 운전을 해보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바로 E급 이제 소나타로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보다 덩치가 많이 커져서 운전할 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크기가 소나타인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근데 아반떼 정도까지 되면 요거는 내가 좀 어떻게 좀 굉장히 핏하게 나한테 맞춤형 정장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좁은 도로를 달리거나, 사실 요 구간도 되게 좁거든요. 도로가 뭐 구도심 들어가거나 좁은 지하 주차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도 심적인 부담감이 확실히 덜합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4.1km, 연비는 리터당 18km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36에 맞췄는데요. 참고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내려가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마 타이어 공기압 평상시에 많이 안 넣으셨던 분들은 요즘같이 날씨 추워졌을 때는 타이어 공기압 낮다고 그 경고등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그럴 때는 공기압을 평상시보다는 날씨가 추울 때는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대에 이 컨텐츠를 한번 제가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그 교통 흐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출퇴근 시간대는 거의 뭐 가다 서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 컨텐츠 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쪽 평균 연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메인 클러스터에서는 주유 후 이 연비를 제가 리셋해 가지고 가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계속 누적시키는 연비입니다. 그래서 요 연비하고 차이가 조금 나죠.
사실 이제 옵션 많이 선택하면 가격대가 올라와서 부담이긴 합니다만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옵션 다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열선, 통풍하고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조향 보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에어벤트까지 있고요. 뭐 이 정도 사시면 딱히 이렇게 뭐 옵션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고, 단순하게 편의 장비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후측방 모니터링이라든가 ADAS에 관련된 기능들도 센싱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가능하도록 들어가 있어서 안전 장비 면에서도 최신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배기음은 제 소리 아닙니다. 저쪽에 지나가고 있는 마세라티 차량의 소리고요. 현재 연비는 리터당 19.8km, 주행거리는 4.5km 주행을 했습니다. 약 13분 정도 100% 도심주행, 별로 그렇게 이 차량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해보면 시속 30km부터 셋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더 달리다가 세팅을 해놓고 완전히 섰다가 재출발하면은 정차했다가 재출발 바로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이럴 때는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도심 주행을 할 때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차 간격 유지는 뭐 한 칸 정도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 전용도로, 뭐 고속도로에서는 당연하고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데 주행할 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이런 도심 주행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4.8km, 14분 정도 지났고요. 연비는 리터당 21km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가솔린 차량으로 이렇게 주행했으면 두 자리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는 페달링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짝 올려주면 차량이 움직입니다. 이것도 안전장치로 이렇게 보완을 해 둔 것 같고요. 핸들 제가 파지할 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하는데, 최근에 영상 보면 이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제가 다른 행사에 갔다가 레이서 출신 인스트럭터 분한테 한 수 배웠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잡았을 때랑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거쳤을 때랑 어깨의 피로도가 다릅니다. 차량을 많이 타보고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하면은 아무래도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어깨가 경직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올리면, 그렇다고 이렇게 잡았을 때 핸들을 파지하는 게 약하거나 이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할 때 반응이 느리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조금만 연습이 되면. 그래서 한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이렇게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두 손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너무 꽉 저처럼 이렇게 손을 말아 넣어서 잡으면 어깨에 피로도가 많이 오니까 살짝 걸쳐서 힘을 빼고 이렇게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파지해보고 운전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어깨 피로도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막 이러고 반신반의했었는데 이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맨날 이렇게만 하다가 이렇게 바꾸니까 왜 그렇게 바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 뭐 연비 리뷰 같은 거 할 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5.7km고요. 18분 주행했고요. 연비는 리터당 20.9km입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의 반응이 좋아서 제가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나름 하이브리드 차량 치고는 그냥 엔진 소리만 웽 하고서 차 안 나가고 더 이상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빠릿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토탈 시스템 출력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요 정도 언덕 구간에서는 괜찮은데 경사가 조금 더 있는 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다거나 구도심에 이제 막 이런 주택가 갔을 때는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그 슬립 나는 거 있잖아요. 왜 수동기어 운전할 때 반클러치 잘못 써가지고 움찔을 대는 그런 느낌들, 그런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단점으로 지적하기에는 이 현대 쪽에서 잘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상세가 돼 있어서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특성은 남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5.9km고요 19분 주행했고요 연비는 20.4km입니다 제가 타보니까 지금 날씨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바깥쪽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연비는 어렵지 않게 달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교해서 첫 번째는 이제 듀얼 클러치 미션 때문에 나름의 또 다이나믹한 느낌들, 나름 스포티한 주행이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예전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이 미션 반응, 그 듀얼 클러치 미션의 스포티한 느낌도 느낌이지만 미션 반응이 진짜 애매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하고 이 고속도로 주행하고 연비 차이가 갭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온 경쟁사들의 차량들을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반떼 자체가 국내 그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고요. 강가가 또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뭐 듣자니까 이 차 주문하면 꽤 대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역시 좋은 차를 알아보는구나라는 걸 그런 데서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6.1km 20분 지나가고 있고요. 연비는 21.4km입니다. 공인연비 19km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유있게 넘어서죠. 그리고 가다서다 계속 반복하고 지금 교통 흐름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비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 6.3km 시간 21분 지나가고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22km까지 왔네요. 차량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많이는 못 갈 것 같은데 어쨌든 100% 도심 주행이라고 하더라도 10km 이상, 10km 이상은 주행을 해보고 도심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라고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6.4km 주행을 했고 연비는 22.1km입니다. 워낙 이 이수교 차로가 막히기로 유명한데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앞쪽에 제설 차량이 있다 보니까 흐름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6.7km, 시간은 30분 지났고요. 연비는 리터당 22.8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계통도 주행을 해보면은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 리뷰해보면 수입차에 비해서 브레이크가 진짜 많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단점으로 지적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유럽 세단들의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전자제어 장비들이 급속하게 발달을 하면서 그걸 또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줘서 브레이크 계통에도 크게 그렇게 아쉽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회생제동을 좀 패드 시프트 같은 걸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긴 하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체감상 글쎄요, 일반 모델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브레이크 이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 교체 주기가 조금 더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간 차량을 유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가 도로에 염화칼슘으로 제설 작업을 하느냐고 여기다 박아가지고 가뜩이나 흐름이 안 좋은 곳인데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 EV 모드가 조용하니까 지금처럼 엔진이 구동하게 되면 되게 차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좀 들죠. 이제 지금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CVT 미션이면 킥다운 같은 게 보면 왱 소리만 나고 차 막 안 나가고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6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상쇄가 됐습니다.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소리 나는 만큼 달려나가죠. 제로백도 뭐 잘 타면 7초 후반? 그냥 대충 타도 8초는 나오는 것 같아요.
발진 가속력에서도 크게 그렇게 불만은 없었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7.4km, 시간은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19.9km입니다. 도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죠. 차량 가격도 경쟁력 있고, 뭐 실내 공간도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차는 이제 옵션이 거의 들어가 있어서 비용 부담이 조금 있지만 웬만한 필요한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스티어링 휠의 열선, 썬루프, 뒷좌석 열선, 뒷좌석 송풍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모니터링,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HUD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HUD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차고 넘치는 옵션 같아요. 잔진동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진 않았고요. 서스펜션 세팅이 괜찮습니다. 거기에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제 무게 배분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코너링 같은 데서의 안정성도 제법 괜찮았고요. 소음 부분은 차 급을 감안을 해보면은 많이 시끄러운 편은 아닌데, 물론 이제 상위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소음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특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노면 소음보다 저는 풍절음 한 8, 90까지는 괜찮은데 90에서 100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여기쯤에서 조금 바람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차는 그 EV 모드 커버리지가 좀 있는 편이라서 도심 주행에서 정말 정숙했는데, EV 모드로 주행했을 때는요,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면서 막 풍절음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워낙에 조용했기 때문에 더 시끄럽게 상대적으로 느꼈던 것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을 조금 낸다면 이중접합 차음열이 좀 탐나긴 합니다. 그것만 딱 해도 웬만큼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주행거리는 8.6km, 35분 주행했고요. 연비는 리터당 19.6km입니다. 제가 10km는 넘겨볼게요. 100% 도심 주행만 해서. 연료 탱크도 가솔린 그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2리터 정도 차이 나던가요? 42리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료 탱크 감안해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600, 700씩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는 그 에코 모드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 모드로만 작동을 해도 조금 달릴 때 가속 페달에 힘을 주면 알아서 또 스포티하게 스포츠 모드의 반응을 끌어올려 주고요. 또 살살 이렇게 저처럼 평상시에 다니듯이 다니면 에코 모드가 작동을 하니까, 모드는 스마트 모드 놓고 다니면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시승할 때 스마트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 세팅으로 도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에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 않다고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물론 이 그래픽을 바꾸고 그냥 스마트 모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에코 모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5km, 38분 지났고요. 연비는 리터당 19km입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차량들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우수하다라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차가 두 대가 있는데요. 아반떼하고 산타페. 이 두 차량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보면 다른 요 비슷한 그레이드의 수입 차량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견줘봐도 나란히 견주거나 아니면 앞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되죠. 시트도 안장이나 등받이 편안한 편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럼버 서포트가 2A 타입이라서 4A가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차량 등급을 감안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옵션을 더해서 이제 가격대가 2,000 후반, 3,00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요소들에서도 아쉬운 점이 조금 남는 것 같기는 해요. 현재 주행거리는 10.1km고요. 42분 지났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9.4km고요.
아마 실제 영상 길이는 요거보다 훨씬 짧을 텐데요. 제가 중간에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 계속 그 대기하고 있는 부분은 다 컷 편집을 해서 되도록이면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거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V 모드는 시속 100, 105km까지 주행 가능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속 한 100에서 105 정도 달릴 때 평지에서 EV 모드로 세팅이 되는데요. 그렇게 길게 유지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앞쪽에 이 시야 같은 경우도 A필러가 바깥쪽에서는 약간 두껍게 보였는데 안쪽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줘서 입체감 있게 잘 이렇게 당겨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많이 이쪽이 좀 답답하거나 가리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디자인 요소도 전체적인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이런 느낌들을 잘 담아주면서 크기도 확보를 잘 했거든요. 광각기도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시야가 또 여기서 보여지는 시야도 답답한 부분은 없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1km 44분 지나고 있고 연비는 리터당 19.3km입니다. 현 시점에서 하이브리드가 정답인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가 돼서 완전히 막 판이 바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 좀 더딘 성장세가 전기차의 더딘 성장세가 여기저기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PHEV 같은 차량은 정말 매력이 있죠. 자,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연비 리뷰, 도심주행 100% 도심주행 연비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총 11.6km 주행을 했고요. 시간은 45분 주행했고 연비는 최종 리터당 20.1km로 확인이 되네요. 고맙습니다.